자,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동쪽에서 소리를 내고 실제로는 서쪽을 친다, 서쪽을 공격한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적을 한쪽으로 유인을 해놓고 실제로는 취약한 다른 지점을 공격한다라는 뜻입니다. 뭐 흔히 손자병법 얘기를 하거나 언론이나 뉴스에서 가끔씩 나오는 별로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적을 한쪽으로 유인을 해놓고 다른 쪽을 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런데 지난 밤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이 떨어졌을 때 뭐 물론 온 나라가 난리가 났었죠. 다들 그때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에서 난리치는 것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 계엄군이 선관위도 같이 털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력이 오히려 국회보다 선관위에 훨씬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르게 신속하게 투입이 됐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과 종합을 해가지고 주목하셔서 볼 만한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최근에 그러니까 계엄이 터지던 그날 당일 낮에 윤통이 사람을 한 명 만났습니다. 저 사람은 외국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 양반이 누구냐면은 바로 키르기즈 공화국의 대통령입니다. 국가 정상이죠. 자, 키르기즈 공화국의 제6대 대통령인 사디르 자바로프라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반이 어떤 일을 한 사람이냐면 바로 키르기스스탄 이전 정권의 부정선거를 폭로한 사람입니다. 지난 2020년 당시 키르기스스탄의 최고회의 대의원회 총선거에서는 여권이 압도적인 의석을 차지하는 승리를 잠깐 거두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부정선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대규모 규탄 시위가 터졌고 실제로 그래서 선거가 그 나라에서 무효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워낙에 거대하다 보니까 이전 전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실제로 사임하는 사태까지 이게 가게 됐습니다. 엄청나죠? 자, 이때 교도소를 점거한 시위대에 의해서 방금 보셨던 사디르 자파로프라는 사람이 풀려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양반이 키르기스스탄 최고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선출이 되면서 사실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역할을 수행하게 됐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저기서도 부정선거 문제가 됐던 게 다름 아닌 한국산 투표기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로 그러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난 2020년 4.15 총선부터 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선거는 절대로 100% 깨끗하고 완벽하게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투성이에요. 이거 두 눈 분명하게 크게 뜨고 똑똑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디르 자파로프 대통령이 폭로하기 이전에 부정선거를 저지를 때 썼던 개표기가 어느 나라 거라고 합니까? 바로 한국산 개표기라고 하죠. 참고로 한국산 개표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은 뭐 이라크라든지 전 세계 의외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이제 조금 못 사는 나라들 뭐 제3세계 뭐 후진 국가들 중에서 수십 개국이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한국산 개표기가 부정선거에 동원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부에서 그러니까 마음을 먹으면은 표를 개수할 때 조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이런 한국산 개표기가 부정선거에 동원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검색만 해보셔도 자료는 쏟아져 나와요, 인터넷에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면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날 낮에 부정선거를 척결한 경험이 실제로 있는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 지도자를 만났다라는 겁니다. 둘이 이제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을지 궁금하죠. 물론 이거는 우리 추측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계엄령이 떨어졌던 그날 당일에 사람들의 이목이 쏠려 있고 떠들썩했던 국회보다 실제로는 선관위에 그러니까 더 많은 군인들이 투입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계엄군들이. 뭔가 이건 여러분들 분명히 의미심장한 대목이죠. 단순히 이걸 우연이라고 넘기기에는 좀 재밌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뭔가 어설프게 진행이 되던 국회와는 다르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까? 선관위에는 계엄이 터지고 나서 그 즉시 2분 만에 계엄군이 투입이 됐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 계엄 해제는 새벽 늦게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처음 사건이 발생한 후에 약 2시간 동안 그러니까 수백 명이 넘는 계엄군이 선관위로 투입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대규모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 좀 희망이나 기대를 걸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국회에 투입이 됐었던 계엄군은 어떻습니까? 인원 규모가 되게 적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뭔가 행동이 단호하지 못하고 어설픈 느낌이 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선관위에서는 뭐 그러니까 이거는 제 추측이지만 국회에 투입됐을 때는 사람들하고 물리적인 충돌, 뭐 유혈사태 진압 이런 거는 조심해라 뭐 이런 명령을 사전에 받았더라면은 더더욱 이제 우유부단한 행동들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런데 그 국회에서 어설픈 느낌하고는 다르게 선관위에서는 계엄 발생 2분 만에 그러니까 신속하게 첫 팀이 진입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수백 명이 투입이 됐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온 국민들이 좀 놀라 뒤집어질 만한 뭔가가 있는 걸까 한번 희망을 걸어본다라는 겁니다. 자, 부정선거를 척결한 키르기스스탄의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계엄령이 우리나라에서도 당일날 밤에 선포가 됐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구체적인 연관성이 있지 않나 충분히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뉴스 보도 자료 화면들을 지금 이렇게 한번 찾아보더라도 계엄군들이 선관위에서 실제로 뭔가 큰 박스들을 몇 개 이렇게 무더기로 운반하는 듯한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뭔가 좀 정말로 제발 이 나라를 올바르게 다시 자정작용시킬 수 있는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강한 희망을 걸어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추측의 영역입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애들도 참 이상한 게 선관위에는 왜 갔냐고 굳이 이것들이 그러니까 신경질적으로 자꾸 물어보면서 집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국회보다 왜 너희들이 더 빨리 선관위에 갔었냐라고 콕 집어서 묻고 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조금 웃기죠? 왜 그러냐면 죄 지은 게 없으면 그거를 왜 의식합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계엄군이 총선이나 대선같이 우리나라 주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타이밍에 갑자기 계엄령을 내렸다든지 선관위를 타격했다면 그거는 뭐 비판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런 선거도 없는 지금 현 시점에서 선관위가 정부의 수색을 정부가 그러니까 선관위를 현 시점에 수색을 하든 말든 민주당 니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정직하게 모든 투표, 대한민국의 투표와 선거가 이루어졌다면 민주당이 이걸 왜 걱정하죠? 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헌법상 중립기관인 선관위를 수색하는 것에 대해서 왜 민주당이 발작을 하고 집착을 하냐 이 말입니다. 그거 갔는지 왜 물어보는데 혹시 선관위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선거를 수행했던 기관이 아니라 민주당 쪽으로 팔이 기울어 있고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침투해 있는 기관이라 가지고 의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가지고 이번 비상계엄령 사건 발생 첫날에만 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잘 몰랐고 사실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었죠. 첫날에는 정보력이 딸리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고 있던 내용인데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그래서 이겁니다. 계엄군이 갑자기 선관위에는 왜 갔었을까? 지금 이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그 계엄군이 국회보다도 오히려 선관위에 더 빨리 그리고 더 많은 병력이 신속하게 투입됐었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사건 정리를 제가 빠르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유튜버 얼음사이다는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애정 있는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유튜버 얼음사이다 저는 지난 2020년 4.15 총선 직후부터 2024년 총선에 그러니까 올해 이르기까지 4년 5년 동안 사전 투표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저는 국힘당이 이기는 지역구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당일날 본투표 결과와는 다르게 유독 사전투표에서만 민주당이 거의 2배 이상에 가까운 몰표를 가져가는 이런 통계가 반복된다라는 거는 원래는 절대로 그러니까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통계적인 어떤 통계라고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젊은 유튜버가 이런 목소리, 선거에 대해서 특히 이상하다라는 목소리를 내면은 극우 소리를 듣고 정신병자 소리를 듣고 음모론자 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얻어가는 이득보다 손해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도 나는 그런 목소리를 그냥 꿋꿋하게 다룹니다. 그죠?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라이브 방송이나 유튜브 커뮤니티 글을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나라의 이런 선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꾸준히 내어왔습니다. 물론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그저 행복회로 끼워 맞추기에 불과하고 덧없는 희망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일단 제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의구심이 들고 이상하다, 의심이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신껏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존경하는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들,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제 주장에 동의를 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제 마음대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조종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늘 진지하게 고려해 볼 만한 주요 선택지, 주요 목소리 중에 하나로는 저 유튜버 얼음사이다의 목소리를 한번 귀담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또 추가되는 정보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빠르게 업로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정보들을 또 취합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뉴스 보는 시간을 절약시켜 드리도록 제가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